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와 GS건설 컨소시엄이 맺은 이른바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에 관한 협약이 31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지역위원회가 기존 협약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부천시을 지역위원회는 부천시가 GS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대안 없이 기존 협약을 이미 연장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건설 경기가 얼어붙은 현 시점에 기존 계획의 주요 내용이 이미 실현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협약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사업 진행만 더 늦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사업은 부천시와 GS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2021년 3월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장기간 표류하면서 입주 예정 기업 가운데 3분의 1이 참여 의사를 철회하거나 폐업했다고 지역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미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현재의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협약 체결 당사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계속하여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의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계획과 일정을 가지고 다른 사업 참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다시 응모해야 할 것이다. 지난 27일 김포 마송 LH 3단지 아파트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마송 3단지 늘푸름 작은 도서관은 LH가 채용한 커뮤니티 매니저를 중심으로 책을 읽는 공간뿐 아니라 돌봄과 교육, 문화 교류까지 가능한 주민들의 사랑방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책만 볼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알아가고 나도 몰랐던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나의 재능을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니 친밀감이 생기고 또 연대하고 사람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해 교육부로부터 125억 원의 보통교부금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매년 교육부의 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교육비 특별회계 소비 투자 분야 10억 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96% 이상 초과 달성으로 75억 원, 학교 회계 예산 98% 이상 초과 달성으로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확보 예산 125억 원은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최근 부천의 노인 일자리에서 내몰린 고령자들의 사연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어갑니다. 부천시가 재정난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는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정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바람을 많이 안 뽑는데.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길래 돈은 맨날 부족하다. 우리 공짜 사는 거 아니잖아. 예산 쓰느라고 돈 낭비하는 거지. 그거는 어떤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앉은 자리에서. 한층 어려워졌다는 부천시의 살림살이 뒤편에는 당장 삶에 타격을 입은 부천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와 생활부터 문화, 보육, 도서관까지 그 범위도 참 넓습니다.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은 부천미술협회 씁쓸합니다. 연간 4,300만 원 규모였던 시 지원금이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경인미술대전 등 연간 3개 정도 행사를 여는데 자발적 모금을 해야 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부천이 문화특별도시로 그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작년보다 줄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정도 뭐 우리가 큰 어떤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데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죠. 지난해 11억 9천만 원에서 올해 6억 5천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부천 시립도서관 예산.
결국 해가 바뀌고 나서도 한동안 철진한 간행물이 자료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매칭 사업인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 올해 31개 시군 가운데 부천시만 빠졌습니다. 12.6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학부모들은 분노합니다. 부천시에 애들만 못 먹는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심지어 그 절반을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도 짜증이 나죠. 시민들이 줄어든 곳간을 체감하는 동안 부천시는 다양한 사업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곳 부천로, 신곡천 사거리에서 북부역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만 50억 원으로 원도심 거리를 재편해 상권 활성화와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 10년 전과 어딘가 비슷합니다. 국비 포함 사업비 200억여 원을 들여 부천역 북부광장에 신설했던 마루광장. 부천의 랜드마크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 주변 상권과의 연계 효과 등 당시에도 거는 기대가 컸지만 지금은 거리 노숙인이 즐비하고 대낮 술판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곳 부천역 마루광장에 있던 기존 무대와 스크린 등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11억 원을 투입했던 무대 시설은 이달 초 비용 8천만 원을 들여 철거했습니다. 사실상 바로 옆에서 이루어질 부천로 사업. 일대 상권에서조차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노숙자들이 너무 막 술판으로 막 모여가지고 술 먹고 그때 저는 그전 때가 더 기다렸던 것 같은데 왜 계속 부천시에 자꾸 돈을 쓰시는지. 돈 엄청 들여서 한 2년 가까이 봉사한 거를 다시 그냥 철거를 한 상태인데 예산 낭비고 진짜 없는 사람들 좀 직접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거 돕는 거 의식적으로 좀 해결해줘야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권 활성화에 좀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부천시는 해당 사업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 쇠퇴한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라고 밝히면서 단기적 재정 부담이 있지만 효과를 기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자체 살림 형편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부천시의 재정 자립도는 28.5%로 31개 시군 가운데 23위, 재정 자주도는 47.7%로 29위, 최하위권입니다. 지방채가 3천억 이상 발행될 예정이고요. 굳이 하지 않는다면 시민 체감도가 높았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투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올해 부천시 예산 규모 2조 4천억 원. 없는 살림에도 부천은 다시 한번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릴지 미래를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반복되는 혈세 낭비는 없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는데요. 기후변화로 해마다 산불 발생 일수가 늘고 규모도 대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형 산불이 집중됐던 강원 영동 지역뿐 아니라 이제는 전국 모든 지역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 지역을 초토화시킨 대형 산불. 야산을 넘나드는 화마에 맞서 진화대원들은 말 그대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번 산불은 2000년 강원 영동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동해안 산불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명과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이번 산불로 인하여 의성 1명, 안동 4명, 청송 4명, 영양 6명, 영덕 9명으로 총 24분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412개소의 시설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이처럼 커진 건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2019년 강원도 고성과 강릉 인제부터 2020년 울산 울주와 2021년 경북 안동 예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2022년 울진 삼척과 2023년 충남 홍성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산불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하는 것, 지형적 특성에 더해 기후변화로 기온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높은 산맥을 넘으며 강풍으로 변해 이른바 비화 현상을 만드는 것도 산불 규모를 키우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산불 위험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산불 발생이 14%, 2050년까지 30%, 2100년까지 50%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2015년 410헥타르에서 서서히 늘다가 2019년 3,200헥타르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무려 24,70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10년 단위 산불 발생 현황도 2000년대 3,700헥타르에서 2010년대 들어 다소 줄더니 다시 2020년대 들어서는 6,700헥타르로 급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나무림 위주의 숲관리 정책도 산불 확산에 한몫한다고 지적합니다. 기후 여건이 변화하며 자연적으로 숲이 침엽수림에서 활엽수림으로 바뀌고 있지만 인위적으로 어린 화렵수를 베어내 산불에 더욱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건조해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바람도 계속 빨라지겠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타지 않도록 숲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그대로 자연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그대로 굉장히 빠르게 화렵수 숲으로 전환이 됩니다. 과거 3, 4월에 집중됐던 산불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는 상황. 국립산림과학원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2100년 우리나라 산불 위험은 20세기 후반보다 최대 158%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최악의 산불로 사망자와 부상자, 이재민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악의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정부와 재난행정당국의 대응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산불 대책과 대응 모두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과 청송, 영양과 영도까지 번지자 정부는 산불 진화 닷새 만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의 모든 역량을 정부가 국가소방 동원령을 내리며 동원 가능한 진화 자원을 모두 투입했지만 산불과 인명피해는 더 크게 늘었습니다. 산불 상황이 더 나빠지자 전문가들은 정부의 산불 대책과 대응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불정책기술연구소 황정석 소장은 먼저 산불진화대 인력의 고령화를 문제 삼았습니다. 국내 산불진화대 11,000여 명 중 95%가 재정 일자리 사업 인력이고 고령이라 현장 투입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산림청이 최근 예산을 들여 도입한 웨어러블 로봇과 드론은 실효성을 확인하지 못했고 헬기를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까지 투입해 사고 위험성은 더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불 지원제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불 초기에 산불 길목을 더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예산을 무한 투자를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인원도 장비도 이런 게 늘어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초기부터 화재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닌 지연제를 이용해서 진압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산불 대응책 전반에서 한계를 드러낸 정부는 뒤늦게 개선책을 찾는 모습입니다. 이번 재난이 지나가면 우리가 국토를 관리해온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하였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